자, 외부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다들 기억나요? 우리 외부점의 접선의 방정식을 푼다라는 것은 자, 일단은 곡선 밖에 점이 주어졌을 때 요 접선을 구하는 과정으로 우리의 목적은 누구를 찾는 거냐면 요 점을 구하는 게 목적이야. 이 점만 알면 접선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요 점을 모르니까 t, ft라고 하고 해당하는 기울기, 요 점에서의 기울기니까 f't라고 둔다. 지난 시간에 적은 거냐? 적을 필요 없어. 그래서 얘가 y는 요 기울기와 해당하는 요 점을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든 후 얘가 지난다. 몇 콤마 몇? 저거 a, b를 지난다. 그래서 여기를 a에다가 여기에다 b를 집어넣어서 우리는 요 t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서 t를 구하는 게 이 외부점의 접선을 구하는 방법이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걸 한번 저거에다 대입을 해보자. 일단은 1,2가 위점인지 아래점인지 확인할 거고요.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보자. 얼마가 되냐면 0이 되는 거니까 1,2는 곡선 밖의 점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위의 점을 잡을게요. t 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더하기 t 플러스 1이라고 잡고 이 점에서의 기울기인 얘를 미분한 3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1이라고 해서 기울기를 잡아라. 그러면 우리는 요 점과 기울기를 가지고 직선을 만들 거고 그게 요 점에서의 접선이죠. 그런데 결국엔 이 접선이 누구를 지나야 된다고? 저기 1,2를 지난다라는 식을 세워주는 거다. 그래서 요렇게 접선을 만들고 자, 얘가 몇 콤마 몇 지난다? 1,2를 지난다. 그래서 여기다가 1,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서 우리는 이 t에 대한 방정식을 만족하는 t근을 구하면 우리는 그 t를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직선을 구하는 것을 외부점의 접선이라고 한다. 자, 나머지는 계산 갈게요. 여긴 2고요. 자, 1하고 만나니까 그대로 한번 더 써주고 3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1 마이너스 3t 세제곱 더하기 6t제곱 마t 더하기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더하기 t 플러스 1이다. 자, 없애줄 거 없애봅시다. 해당하는 뭐가 없어지겠냐면 일단은 요거 마이너스 3t 세제곱과 얘가 만나니까 얘가 마이너스 2t 세제곱 생기고요. 그리고 t제곱 봅시다. 여기가 3t제곱, 6t제곱, 마 3t제곱이니까 요게 지워지면서 플러스 6t제곱이 될 거고 해당하는 마이너스 6t와 그리고 정답 어디까지 있어요? 맞죠? 이렇게 되고 자, 마이너스 6t, 마t 플러스 t니까 요게 날라가서 여기 마이너스 6t와 그 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1인데요. 여기 2가 되는 거니까 날라가서 0이 돼서 일단은 요렇게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겠고 자, 얘를 우리가 풀려고 봤더니 얘가 전체가 마이너스 2t로 묶이겠고 t제곱에 마이너스 3t에 그리고 마이너스 3이다. 플러스 3이다. 이렇게 해서 요렇게 3차 방정식을 t로 먼저 묶었다. 그랬더니 뒤에가 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허근을 가지니까 얘 t의 근은 0밖에 없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다. 따라서 t는 유일한 0이 되고 이 0을 다시 여기 t에다가 집어넣는 게 내가 구하려는 직선이 된다. 그래서 답은 y는 0을 넣으면 여기 1만 남겠고 0이니까 x 빼기 0에다가 여기다가 0을 넣으면 플러스 1이 돼서 y는 x 플러스 1이 우리는 1,2에서의 외부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구하는 과정이다. 아, 그래서 위에 점 잡고 기울기를 가지고 접선 만들어서 걔가 저 점을 지나는 t에 관한 방정식을 풀게 되면 이 t의 근은 선생님 건 하나가 나왔지만 어떤 문제는 몇 개, 2개 또는 3개 또는 4개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다. t가 여러 개라는 것은 접선도 여러 개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그 t를 전부 다 집어낸 접선들을 다 구하는 것을 외부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라는 얘기다. 야야, 오케이. 자, 하나 더 해볼게요. 하나 더 하고 연습해볼게요. 아, 먼저 할고 연습하자. 자, 일단 밑에 거 하나 풀어볼게요. 밑에 거 하나 풀어봅시다. 자, 이번에도 외부점에서의 접선이다. 자, 2,0에서 곡선의 근 두 접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날 때 상수 뭘 구하자? K를 구하자.
마찬가지 우리는 저기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은 2 플러스 K로 0이 항상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2,0은 외부점이다. 그때 그 근 두 접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얘기야. 저 수직 성질은 결국엔 저 외부점의 접선을 이용한 그 접선의 기울기를 통해서 그 곱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그래도 그 접점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또 외부점의 접선 똑같이 식을 세워보면 t, 2분의 1의 t제곱 더하기 k인 거고 해당하는 기울기는 그대로 미분한 t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또 외부점의 접선 y는 기울기 t에 x마 t에 더하기 2분의 1의 t제곱 더하기 k가 되는 거고 얘가 몇 콤마 몇 지난다? 2,0을 지난다라는 식을 세울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계산해보면 0은 여기가 2t-t제곱 더하기 2분의 1 t제곱 더하기 k로 자, 정리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1의 t제곱 더하기 2t 플러스 k는 0이라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당연히 이 k의 미지수 때문에 이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꼴이고 우리는 당연히 뭘 구할 수가 있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한번 구해보면 당연히 두근의 합은 얼마죠? 도와줘, 얼마야? 4가 되겠고 두근의 곱은 얼마죠? 마이너스 2k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다. 자, 근데 우리 목적은 뭐였냐면 해당하는 두 접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건데 접선의 기울기가 아까 곧바로 뭐였냐면 t였다라는 게 t가 곧바로 기울기가 된다라는 거죠. t는 몇 개인데요? 지금 2개가 나오는데 그 기울기가 곧바로 t가 된다라는 것은 m1 기울기 하나를 t1이라고 둘 수가 그대로 있는 거고 기울기 하나는 그대로 t2라고 둬서 우리는 2개를 뭐 할 거다? 곱했더니 이 기울기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를 이용해서 풀라는 문제가 된다. 따라서 t1 곱하기 t2 마이너스 2k가 되니까 우리는 k는 얼마가 되겠다? 2분의 1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라는 문제죠. 그래서 얘는 외부점의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하는 거고 우리는 결국에 그 t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인수분해는 안 되는 상황이야. 하지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봤더니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할 때 우리의 목적은 그 해당하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인데 그 기울기의 곧바로 t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해당하는 기울기 하나는 t1, 기울기 하나는 곧바로 t2가 돼서 결국엔 두 개의 곱이 마이너스라는 성질은 t1 곱하기 t2가 근과 계수의 관계로 구할 수가 있으니 k 값을 구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도 한번 발해볼게요. 그랬죠. 자, 그 다음 문제. 자, 이번에 39번. 1,k에서 곡선에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선을 그을 때 세 접점의 x좌표는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할 때 상수 k를 구하라. 이 문제는 우리 수학 1에서 배웠던 등차 수열과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뭐야? 1,k는 곡선 밖에점으로 또 외부점의 접선의 방정식을 세운다. 자, 이제 조금 생략해서 한번 바로 구해볼게. 외부점의 접선은 여기다가 미분해서 t를 집어낸 기울기는 3t제곱 마이너스 3과 해당하는 점 x마 t 더하기 t 세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가 t, ft와 f't를 기울기라는 접선의 방정식인 거고 얘가 몇 콤마 몇 지난다? 1,k를 지난다라고 하면 결국에 여기까지가 이제 t를 구하는 행동이 되는 거죠. 자, 전개합시다. 자, 전개하게 되면 당연히 요거 1 만나서 3t제곱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3t 세제곱 더하기 3t 더하기 t 세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k가 될 거고 자, 정리하면 마이너스 2t 세제곱 그리고 더하기 3t 제곱에다가
만나면 여기가 마이너스 1에 요거까지 넘어가면 마이너스 k가 돼서 해당한 요렇게 t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나온다? 3차 방정식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 t라는 게 결국 뭘 구하는 거다? 접점을 구한 거였는데 그 접점의 x좌표가 뭘 이룬다? 등차수열 이룬다. 자, 우리 기억나요? 수학 1에서 3차식에서 세 근이 등차일 때 푸는 방법. 가운데 거를 몰아두고 근을 A라 두고 나머지 두 근을 A-D, A 플러스 D라 둬서 세 근의 합을 통해서 풀었던 거죠. 따라서 세 근의 합을 이용하면 얼마가 된다? 3A가 될 거고 얘는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세 근의 합 얼마다? 2분의 3이 돼서 우리 A는 얼마다? 2분의 1이라고 구할 수가 있다. 근데 이 2분의 1이 뭐였어? 요 놈의 몇 번째 근이냐면 두 번째 근이기 때문에 여기다 2분의 1 넣으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라고 알아서 K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2분의 1 넣으면 0이죠. 2분의 1 넣으면 마이 곱하기 8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에 2분의 1 넣으면은 4분의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다. 그래서 K는 4분의 2 빼기 1인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 그래서 K도 구할 수가 있다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일단은 또 외부점에 접선 세우고 해당하는 t에 대한 3차식 문제는 그 다음에 수업 문제죠. 세 점이 등차수열 이룬다고 해서 색은 요렇게 두고요. 우리 A 구하고 A가 몇 번째 근? 두 번째 근이니까 집어넣으면 빵을 통해서 K를 구해주는 문제고 이건 좀 활용 문제죠. 그렇죠. 자, 마찬가지 밑에 활용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일명 공통접선의 방정식이고요.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첫 번째 이런 거다. 두 곡선이 접한다라는 표현을 배울 거야. 두 곡선이 뭐한다? 접한다. 즉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지면 우리는 이것을 두 개가 서로 뭐한다? 접한다라는 표현일 거고 이런 두 곡선이 접할 때를 어떻게 풀겠냐라는 얘기다. 자, 그럼 우리는 두 곡선이 공통으로 접한다라는 것은 이 공통점에서 공통접선이 만들어질 때 우리는 두 곡선이 접한다라고 표현한다. 자, 그럼 어떻게 풀겠니? 일단은 요 점을 미지수로 잡아서 t라고 잡으면 요 놈의 y좌표끼리는 서로 뭐 해야 돼? 같다라고 우리는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당연히 공통접선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뭐 하다라는 얘기야? 같다라. 그래서 우리는 요 그림을 푼다라는 것은 t를 집어넣은 게 같다. 그 다음에 뭐에서? 미분에서 t를 집어넣은 게 같다가 두 곡선이 한 점에서 접할 때 또는 두 곡선이 공통접선이 만들어질 때 또는 두 곡선이 접할 때는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다. 자, 두 번째는 두 곡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날 때 문제가 나온다. 두 곡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의 교점이 생길 때 해당하는 그 한쪽의 교점에서 서로 접선을 그렸더니 하나가 이렇게 되고 하나가 이렇게 돼서 서로 수직으로 될 때를 우리는 두 곡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얘기한다.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풀겠니라 그러면 마찬가지 요 점을 미지수 또 t라고 둔다면 당연히 두 개의 공통 교점인 거니까 t를 집어넣는 게 뭐 해야 되는 거고 똑같이 같아야 되겠고 이번에는 결국엔 여기서 각각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서로 수직이니까 뭐해서 곱해서 얼마다? 마이너스를 이용하면은 이 서로 수직에 만날 조건이라고 부를 거다. 그래서 우리는 요 두 유형을 풀어보면 되겠다. 자, 한번 답해보자. 42번. 자, 두 곡선이 한 점에서 접할 때 A를 구하라. 당연히 그 점은 주어져 있지 않으니 스스로 미지수를 세워서 자, 그 점을 t라 그러면 얼마는 것 같다? t는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뭐에서 t는 것도 같다고요? 미분에서 t는 것도 같다. 따라서 왼쪽 거 미분에서 3t제곱 더하기 a랑 오른쪽 거 미분에서 2t랑 같다라는 식을 세울 수가 있다. 따라서 조금 특이한 연립방정식이긴 하지만 아래 식을 a는 꼴로 정리하면 2t-3t제곱으로서 얘를 우리가 위의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t에 대한 방정식을 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t 세제곱에 여기다가 뭐만 곱하면 돼? t를 곱해서 더하면 이 t제곱 마이너스 3t 세제곱 플러스 2는 t제곱 더하기 1이 될 거고, 당연히 계산하면 마이너스 2t 세제곱 더하기 t제곱에 플러스 1은 0이라는 해당하는 3차 방정식이긴 한데, 얘를 인수분해보면 얼마 집어넣으면 지금 0이야? 1을 넣으면 0이 되는 거다. 따라서 우리 이거 인수분해해보면 1 넣으면 0이니까 t-1로 먼저 인수분해가 되겠고, 나머지 식은 2차식이 마이너스 2t제곱을 써서 최고창을 맞춰주고, 뒤에는 플러스니까 여기를 마이너스를 맞춰주고 나서 해당하는 요거를 계산하면 마t가 되는데 여기는 t가 하나도 없어야 되니까 얘랑 만나도 계산해서 t를 빵을 만들면 된다. 그럼 마이너스 t고 여기도 마이너스 t를 적어주면 해당한 뿔t와 마t가 돼서 0이 돼서 요게 인수분해했다는 거죠. 보통은 원래 조리제법을 통해서 요것을 인수분해야 되지만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근데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이 t제곱 더하기 t 플러스 1로 얘는 무슨 근을 가지는? 허근을 가지는 상황이니까 더 이상 근은 없으니 그 t는 1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 그 1을 어디다가 집어넣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우리는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라고 구하는 게 이렇게 한 점에서 접할 때, 두 곡선이 접할 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된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래서 한 문제만 더. 자, 그 다음에 45번. 자, 두 곡선의 교점에서 두 곡선의 근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양수 A를 구하여라. 더 친절하게 나왔죠? 교점에서 두 곡선의 근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말 그대로 요 조건을 얘기하는 거다. 자, 이번에 어떻게 풀겠다? 얼마 는 것 같다? 일단 t 는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미분해서 두 개를 이번에 뭐 할 거다? 곱할 거다. 자, 그게 얼마다? 마이너스를 이렇게 세우는 게 교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라는 조건이 되겠죠. 자, 연립을 하자. 일단은 전개하면 마이너스 12t제곱 더하기 2의 2t, 얘가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다. 자, 어떻게 연립하겠니? 위의 식하고 아래 식을 잘 보면 a-t이라는 게 공통적으로 나왔으니까 위의 식을 정리해서 얘가 정리하면 4t제곱 더하기 4가 at가 되니까 이 at를 아래쪽에다가 집어넣어서 t에 관한 방정식을 만들면 되는 거야. 당연히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해주면 된다, 연립은. 자, 그래서 여기다가 몇 배를 해서? 2배를 해서 마이너스 12t제곱 더하기 8t제곱 더하기 얘가 8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4t제곱은 마이너스 9가 돼서 t제곱은 4분의 9. 따라서 t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거다. 자, 당연히 at에다가는 양수를 집어넣어야 a가 양수가 나올 거니까 t 자리에 플러스 2분의 3을 넣으면 될 거고, 그럼 t제곱은 4분의 9가 되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9 더하기 4, 13은 a 곱하기 2분의 3이다. 그래서 a는 3분의 26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 그래서 얘는 교점에서 서로 수직으로 만날 조건이다. 자, 마찬가지 밑에 거 하나씩 해볼게요. 하나씩 해봅시다. 자, 48번. 자, 곡선 위의 점 말, 4에서의 접선이 이 곡선과 만나는 접점이 아닌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자, 그럼 순서는 뭐야? 위의 점에서 일단은 뭘 구해야 되고? 접선을 구할 거고, 이 접선과 이 곡선이 다시 만나는 점이니까 는 같다라고 식을 세워서 우리는 접점이 아닌 나머지 점을 구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처음에는 아주 초보적인 방법으로 구할 거고, 이거가 단계별로 하게 되면 나중에는 보자마자 얼마인지 구할 수가 있어. 나는 그냥 보자마자 얼마다, 거기까지 도달하는 게 우리는 목표인데, 그걸 단계별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은 우리가 뭘 구할 거냐면, 얘는 됐어요. 일단은 위의 점에서 접선은 다들 이제 구할 줄 알죠? 자, 미분해서 얼마를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기울기 구하고 접선 구합시다. 됐어요? 그래서 3x제곱에 마이너스 4.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기울기겠고요. 얘가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3 빼기 이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다. 그러면 우리는 기울기 얼마나? 마이너스 1에다가 지나는 점을 가지고 요렇게 구하면 일단은 위의 점에서의 접선을 구했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누가 봐도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라고 구했다. 그럼 이제 얘랑 다시 누구와? 접선과 곡선이 만나는 접점이 아닌 좌표니까 얘는 x세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과의 근을 찾는 게 우리는 접선과 곡선의 다른 교점을 찾는 행동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다들 알겠어요? 지금 접선 구했고 접선이 곡선과 다시 만나는 점을 찾으니까 곡선과 같다라는 식을 세워야겠죠. 자, 그럼 이걸 넘어가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이 될 거고 당연히 3차 방정식이니까 인수분해하면 근이 3개가 나올 거다. 그랬을 때 이제 그 근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이런 얘기죠. 얘가 그림상 나중에 오늘 시간에 배울 건데 조금 이따 이제 우리 3차함수 만약에 개형을 배우면 3차함수가 이런 얘기야. 그림을 그렸을 때 지금 얘는 예를 들어 요 점에서 접선을 그리면 요렇게 된다는 얘기야. 접선을 그리면. 내가 이 점에서 접선 그리면 요렇게 생성돼서 해당하는 지금 직선과 곡선이 만나는 점 중 얘가 아닌 얘를 구하는 행동이야. 이 그림을 이제 조금 이따 배우면 이런 그림이야.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요 점을 구할 건데 요 점이 지금 문제 얼마라고 나온 거야?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온 거야. 근데 곡선과 지금 이렇게 만나는 근을 우리 무슨 근이라 불러요? 요런 근을 일명 무슨 근? 요렇게 만나는 근을 무슨 근? 요렇게 만나는 근을 무슨 근? 중근이라 얘기하니까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을 중근을 가지고 있는 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무조건 요 접점에 대해서는 중근이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을 때려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근을 구한다라는 것은 해당하는 뒤에 상수 마이너스 2만 쳐다보면 해당한 요 x에다가 요거 마이너스 2가 되려면 뒤에 얼마가 있다?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얘가 결국에는 여기 근이 얼마란 얘기야? 그림은 조금 이상하지만 2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곧바로 구했다라는 게 우리는 요 곡선과 접점이 하는 교점을 빨리 구하는 방법 중에 가장 초보적인 단계의 방법이죠. 더 초보는 얘를 조리제법해서 이렇게 식구하는 게 가장 초보적인 방법이고 지금은 우리가 이 그림을 떠올려서 해당하는 접점에서의 이 접선은 무조건 접점이 중근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를 지금 마이너스를 중근을 한 식을 무조건 써주고 나머지 근 하나만 구하는 과정을 해당하는 요렇게 쓰면 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2가 되려면 뒤에 마이너스가 이게 있겠다라고 구한다는 거다. 그래서 그 x좌표는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 이렇게 구해서 해당하는 y좌표는 2를 당연히 저기 곡선에다가 집어넣으면 될 거고 그러면 아마도 1이 나오겠죠. 이렇게 1이 나와서 요게 일단은 가장 초보적인 방법으로 이 방정식의 x좌표를 구하는 방법인 거야. 이게 가장 무난한 방법.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자, 그 다음에도 이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한번 살짝 해볼게. 알았죠? 한번 소개해볼게요. 자, 지금 이 방법은 다들 알겠어? 이 방법 알겠어. 그 다음에 한번 저는 이런 얘기 해볼게. 다들 혹시 그런 거 아니? 라고 물어보면 자, 봐. 이차함수가 있어. 이차함수랑 이렇게 직선이 있다. 얘가 x제곱 더하기 예를 들어 2x 더하기 3이라고 할 거고 요거는 요렇게만 가자. 요렇게. 자, y는 뭐 5라고 한번 해볼게. 5라고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 그럼 요 근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를 물어보잖아. 이 근에 대해서 문제를 물어보고 그러면 보통 이 근에 대해서 뭘 물어보냐면 두 근의 합 또는 곱을 물어본다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두 근의 합을 원래 구하는 과정은 두 개를 원래 뭐 하다라고 풀어야 돼? 같다라고 풀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다들 오케이?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는 같다라고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x제곱 더하기 2x 당연히 빼기 2는 0이 나올 거야.
그러면 당연히 두근의 합을 만약에 구한다면 두근의 합은 당연히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봐봐. 여기가 만약에 y는 4가 주어졌어. 두근의 합은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하거든? 안 변하는 이유가 뭐야? 라고 한번 물어볼게. 안 변하는 이유는 뭐니? 대칭 말고 그냥 식으로만 봤을 때. 식으로만 봤을 때 얘가 4가 되든 5가 되든 두근의 합이 안 변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면 뭘 것 같아 지금은? 대칭 말고 그냥 식으로만 봤을 때 두근의 합이 안 변하는 이유. 그렇죠. 일차항이 없어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근가계수의 관계에서 2차식의 두근의 합은 2차식 앞에 개수분의 1차식 개수에 마이너스 붙인 거에 나누면서 그러니 상수함수라는 것은 결국에는 능 같다라고 했을 때 해당하는 요 상수항만 건들지 1차항은 못 건드니까 두근의 합은 변하지가 않는 거야. 요 말 이해하겠어? 그러면 이거를 3차식에 적용해 보자. 자, 3차식에 적용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데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돼. 그래서 선생님이 요 식을 임의로 x 세제곱, 저거 써보자.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이라고 한번 적어볼게. 그리고 요게 해당한 어떤 직선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직선이 있을 거야. 그 직선의 이름을 y는 2x 더하기 5라고 한번 그냥 임의로 한번 잡아볼게. 그러면 여기에 세근이 생겨 안 생겨? 생기겠지. 알파, 베타, 감마가 생길 거고 문제에서 세근의 뭘 구하라는 문제가 나와? 합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다라는 얘기야. 그랬을 때 일단 만약에 요게 0이 되는 세근의 합을 만약에 누가 물어봤어. 얼마야? 그냥 얘가 0이 된 세근이야? 지금은 0이죠. 왜? 여기에 2차식 앞에 개수가 없기 때문에. 야이씨 문제 다른 걸로 가자. 자, 그래서 마이너스 그냥 4x 제곱에 더하기 4x 플러스라고 가보자. 다시. 자, 그러면 얘가 그냥 0이 되는 세근합이 얼마야? 얼마야? 4가 되겠지. 그런데 얘가 이 점이라는 것은 두 개가 같아지는 점이죠. 그런데 넘어가도 세근의 합은 얼마일까? 4가 되는 거야. 변하지 않아. 세근의 합은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야. 3차 함수와 직선이 누가 만나든 세근의 합은 변하지가 않는다가 포인트야. 그런데 얘가 만약에 근이 이렇게 만날 때가 있겠죠. 이렇게 만날 때 하나가 뭐하게 만날 때가 있어? 접하게 만날 때가 있어. 이것도 우리 2차 함수로 설명하면 2차 함수가 아까도 그렸을 때 해당하는 이렇게 만나는 두근의 합과 이렇게 두근을 만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하게 되면 얘가 y는 예를 들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라고 했을 때 얘랑 결국에는 y는 4랑 만나는 거랑 1 만나는 근을 만약에 구할 수가 있잖아. 근데 얘가 4가 만나는 두근의 합은 얼마인데? 얼마일 건데? 얘는 얼마죠? 두근의 합이? 4가 될 건데 1이랑 만나는 두근의 합은 1이랑 만나는 두근의 합을 물어볼 거라고. 아니 1이 아니야. 이 정신 차려. 완전 제곱을 해서 그 꼭지점 좌표 얼마지? 얼마냐? 완전 제곱 꼭지점 좌표. 완전 제곱하면 마3이야? 마3. 그렇죠. 마3. 얘를 마3이라고 두면 미안. 네, 산수 못해서 마3이라고 두면 됐어요. 얘가 근이 얼마야? 얘가 근이 얼마인 거야? 2인데 얘는 무슨 근이야? 중근이죠. 그럼 이렇게 중근일 때는 얘 두근의 합이 4인데 얘를 몇 번 카운팅 하냐면 2번 카운팅을 해서 합이 4가 되는 거야. 중근일 때는. 중근일 때는. 얘가 다른 근일 때는 각각의 합을 합쳐서 4가 되는 거지만 중근일 때는 카운팅을 2번 해야지만 근각의 관계 두근의 합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 말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게 만약에 지금처럼 접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결국엔 여기가 무슨 근이고 중근이고 나머지 근 하나가 나오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세 근의 합을 구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알파, 감마의 합이 얼마가 된다라고 풀어야 된다고? 4라고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야. 이럴 때는. 응? 됐어? 그럼 이거를 알면 자, 아까 여기가 무슨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1이었어. 그 요점을 찾는 문제야. 그러면 얘는 마일
저 구하고 뭐 알파라 그러면 얘가 그냥 얼마가 되면 돼? 세근해야. 아니 세근해야. 0. 이렇게 풀면 곧바로 얼마다? 2다라고 풀 수가 있는 문제야. 요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걸 알면 실제로 그런 접선 다 필요 없고 답이다 라고 바로 구할 수가 있어서 원래 정석은 처음 푼 게 정석이야. 접선 구하고 능 갖다 인수분해해서 중군의 나머지 찾는 게 원래 정석이지만 내가 3차 함수에 대한 이해도와 세근의 합의 관계를 조금 더 너네가 잘 안다면 선생님처럼 중근이면 카운팅 2번의 나머지 근의 직선과 어차피 교점이나 해당하는 원래의 근이나 얘가 요 놈을 건들지 못하기 때문에 세근의 합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니 그냥 원래식의 세근의 합의 성질을 가지고 나머지 점을 바로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뭐 까먹겠죠? 괜찮아요. 이거를 여기 수투 끝날 때까지 계속 얘기할 거니까 사람이라면 기억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그렇게 또 강조하는 시그마 AK가 2n제곱 더하기 n이면 일반항 뭐니? 우리 바로 아나? 시그마 AK가 2n제곱 더하기 n이야. 일반항 뭐야? 4n? 2n 플러스 4. 4n 마이너스 1 아니야? 2n제곱 더하기 1이니까. 내가 2n제곱 더하기 n이라 그랬나? 첫째 항이 3이 되잖아. 4n 빼기 1. 맞죠? 잘 아네 이제? 좋아. 그 정도 하면 돼. 요것도 내가 하면 그 정도로 계속 강조할 거야. 알았죠? 그래서 또 나올 때 또 강조할 거니까 그냥 지금은 넘어가. 알았죠? 자, 아무튼 요거가 되게 이제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다. 자, 그 다음도 활용 문제는 일단 쭉 풀어볼게요. 알았죠? 어차피 활용이니까 문제마다 다 다른 거니까 활용을 일단 먼저 한번 좀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은 51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51번. 자, y는 x제곱 위의 점 2,4에서의 접선과 x축과의 교점을 a1, 0이라고 부를 겁니다. 또 a1, a1의 제곱에서의 접선과 x축과의 교점을 a2, 0이라고 그럴 거다.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하여 얻은 수열 an에서 11번째 양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자, 그럼 일단 누굴 먼저 구해야겠어? 저 조건 읽고 A1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 맞니? 자, A1은 뭐라고요? 위의 점 2,4에서의 접선과 X축과의 교점인 거니까 2,4에서 접선을 먼저 구하자. 다들 할 수 있겠죠? 자, 미분하면 당연히 2X가 될 거고 2,4에서의 기울기는 1을 낸 4가 될 거고 그 Y는 기울기 4에다가 X-2 플러스 4가 저기점에서의 접선이 되는 거고 여기를 전개해주면 당연히 얘가 4x-8 더하기 4니까 마 4가 돼서 얘가 y가 접선이다. 얘랑 누구 축과의 교점? y 축과의 교점이니까 y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될 거니까 여기가 0이 되는 x를 구하면 걔를 뭐라 부르자? a1이 돼서 a1 얼마다? 1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또 뭐 할 거야? 이 점에서의 접선을 구해서 y절편을 누구라 그럴 거다? A쪽.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 1을 가지고 마찬가지 또 뭘 찾아? 기울기를 또 찾으면 마찬가지 1을 집어넣었으니까 이번엔 기울기가 2가 될 거고 해당하는 점은 여기가 1인 거니까 1,1에서의 접선 따라서 y는 기울기 2에 x-1 더하기 1이 돼서 얘를 전개해보면 2x-1이 될 거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무슨 절편? y절편이니까 y에다 0을 집어넣으면 이번에 x는 2분의 1이 돼서 a2는 2분의 1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자, a3를 구해야 될까요? 말까요? 절대 안 돼요. 왜요? 알겠어요? 네. 어떤 규칙인데요? 등비수열. 등비수열인가요? 확실한가요? 확실한가요? 세 번째 해볼래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세 번째를 안 하고 푸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다. 우리는 처음 항과 두 번째 항의 관계만 구해볼 거야.
그런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관계, n번째 항과 n 플러스 항의 관계, 무슨 식? 점화식을 찾아보겠다라는 거란 얘기죠. 즉 선생님이 A1을 가지고 A2를 구하는 과정을 한번 이번에 그대로 1을 집어넣죠. A1을 집어넣게 되면 자 이번에 해당하는 기울기는 A1을 넣으면 2A1인 거죠. 그리고 Y는 기울기 2A1에 X 빼기 A1 더하기 저기다가 집어넣으면 A1의 제곱인 거야. 근데 여기가 y, x절편이 a2, 0이니까 여기다가 a2를 넣으면 얘가 얼마다? 0이다가 지금 a2, 0의 절편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요 놈을 계산해 봤더니 뭘로 묶이냐? a1으로 묶이더라. 그러면 a1으로 묶으면 나머지는 이 a2-2a1에 더하기 a1이 돼서 얘를 계산하면 a1에 이 a2-a1이 돼서 얘가 0이라는 관계. 그럼 a1이 0 또는 얘가 0인데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떤 관계가 나와요? a2는 뭐? 2분의 1 a1이라는 a1과 a2의 관계가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 관계는 결국에는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관계가 아니라 이미의 n번째 항과 n 플러스 항의 관계랑 똑같을 거니 AN 이제 명확하게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이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은 우리가 아까 구했던 얼마? 1에다가 공비가 얼마인? 2분의 1인 몇 번째 항? 11번째 항이니까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10제곱 이렇게 구하겠다라는 문제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1에서 배웠던 이 A1, A2들의 관계를 이런 점화식을 통해서 정확하게 무슨 수열인지 구하던가 아니면 잘 모르겠으면 하나씩 구해서 해당하는 규칙을 찾아가면서 11번째 항을 구하는 풀이를 해줘야 된다. 아니면 등비라고 찍던가. 알겠죠? 그래서 수학 1하고 관계가 된 문제였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활용. 하나만 더 하고요. 밑에 거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활용 문제. 자, 요 활용 문제도 워낙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의 좌표가 0,3인 원과 곡선 y는 2분의 x제곱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접할 때 이 원의 뭘 구하세요? 반지름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다.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원과 곡선이 접한다를 어떻게 풀겠니? 라 그러면 이거는 우리 수원에서도 많이 나오는 성질이죠. 원과 뭔가 곡선이 접한다. 원과 뭔가 접한다라는 것은 그 접점이 있을 거고 우리 이 접점에서 뭘 그릴 수가 있냐면 접선을 그릴 수가 있다가 되는 게 원과 곡선이 접한다라는 성질이고 우리는 결국에는 이 접선이라는 것은 원의 접선 성질을 쓰게 되면 이 점과 누구를 이으면 중심을 이으면 얘가 서로보다 수직이다라는 게 그 원과 곡선이 접한다는 성질의 가장 중요한 점이 되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하면 원의 반지름 구할 수 있니라 그러면 이 점을 찾으면 곧바로 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죠. 왜? 원의 중심은 얼마니까? 0,3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 점을 찾아보자. 이 점은 원위의 점이기도 하지만 곡선위의 점이니까 t, 2분의 1의 t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겠죠. 그럼 우리는 어떤 성질을 쓸 거냐면 여기서의 접선과 두 점을 잇는 직선이 서로보다 수직이다라는 성질을 통해서 저 t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해서 t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t가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미분하면 x니까. 그리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0,3과 요 점 사이의 기울기니까 t-0분의 2분의 1의 t제곱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우리는 두 개를 뭐 할 거라고요? 곱할 거라고요.
곱하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게 결국엔 서로 수직이라는 조건이 되겠다. 따라 두 개 곱했더니 얘가 자연스럽게 지워지면서 2분의 1t제곱은 2가 되니 t제곱은 4가 되니 t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당연히 지금 그림상도 두 개가 대칭적으로 나오는 게 맞을 테니 우리는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끝이다. 따라서 2 집어넣으면 y좌표도 당연히 얼마가 되냐면 2가 돼서 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원의 반지름으로 루트 4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게 원과 곡선이 접할 때의 성질이 되는 거죠. 자, 쉬었다가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접선에서 뭘 배우냐면 정리 또 두 개를 배워요. 우리 연속에서는 혹시 무슨 정리 배웠는지 기억나? 연속에서 무슨 정리 배웠지? 함수 연속에서 무슨 정리 배웠잖아. 무슨 정리? 사이값 정리. 아 맞다. 맞죠? 맞아. 그거 배웠죠. 사이값 정리. 다들 기억나죠? fx가 닫힌 구간 a부터 b에서 연속함수이고요. fa와 fb가 다르다면 fa와 fb 사이에 있는 k 값에 의하여 fc가 k가 되는 그런 시가 열린 구간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걸 우리는 무슨 정리? 사이값 정리라고 얘기했고 걔를 가지고 근의 존재성을 구했죠. 자, 이번엔 두 정리를 배울 겁니다. 로레 정리랑 평균값 정리를 배워볼게요. 자, 1등급 만들기 아마 잘 나와 있을 건데 이런 얘기, 로레 정리라는 것은 이런 거죠. 닫힌 구간 a부터 b에서 fx는 연속함수고요. 연속. 열린 구간 a부터 b에서는 fx가 미분이 가능할 때 그랬을 때 fa와 fb가 같다면 f'c가 0이 되는 그러한 c는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얘를 우리를 로레 정리라고 부른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그림 그림에 이런 거야. 간단하게 요렇게 그래프가 하나가 있는데 지금처럼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스무스한 연속인 그래프가 있을 때 자, 양쪽에 A를 집어넣은 거라 B를 넣은 게 서로 뭐하다고? 같을 때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요 놈의 함수값하고 얘가 서로 뭐 할 때? 같을 때가 있겠다. 그러면 우리는 f'C가 0이 된다라는 것은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거? 0이 되는 거. 즉,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랑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아지는 이렇게 0이 되는 그러한 대가 얘가 어디와 어디 사이 있겠다?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있겠다. 그것을 우리는 무슨 정리? 로레 정리라고 부르겠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그 두 개의 끝에 함수값이 같다면 항상 미분에서 0이 되는 데가 값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대표적으로 몇 차 함수에서 이거 당연히 알고 있어. 2차 함수에서 알고 있는 성질이죠. 2차 함수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리면 당연히 요 끝에 함수값이 서로 같다라고 해보면 당연히 여기 사이에는 기울기가 0 되는 게 적어도 하나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늘 정리라는 것은 참인 명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라는 건데 그거가 저 말이 로레 정리라는 것을 아는 거다. 그래서 문제에서 뭐가 나오냐면 로레 정리가 성립할 조건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거나 로레 정리를 만족하는 C를 구한다. 이런 문제가 나온다. 로레 정리를 만족하려면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 보장을 받으면서 양쪽의 함수값이 뭐한 것만 보인다면 같은 것만 보인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무조건 그런 C가 존재한다라 그럴 거고 그런 C를 구한다라는 것은 그 조건을 만족할 때 미분에서 얼마 되는 거 찾아라? 0 되는 거 찾으면 돼. 범위 안에서. 그걸 로레 정리를 이용한 C값을 구한다라고 얘기한다. 자, 그 다음은 평균값 정리 해볼게요. 평균값 정리는 일단은 저 두 줄은 똑같다. 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요.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 미분 가능. 자, 이번에는 FA와 FB가 다르다면 B-A분의 FB-FA랑 같아지는 F'C, 그러한 C가 열린 구간 A부터 B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를 우리는 평균값 정리라고 부르겠다라는 거다. 실제로 3단원의 1번 문제가 이거였죠. 우리 유형서에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같아지는 C를 구하세요. 요게 우리가 아마 3단원 1번 문제였을 겁니다. 그런 C는 항상 존재하니까 쓸 수가 있었다라는 거야. 그림을 그려보면 방금 요 그림에 똑같이 이렇게 그려보면 이번에는 A랑 B가 서로 무슨 값이 다른 거야? 함수 값이 다르다라고 나왔다면, 자, 이번엔 두 점을 잇는 직선에 뭘 구해보는 거냐면 기울기를 구해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그랬을 때 이 기울기랑 미분계수가 같아지는 그러한 C라는 것은 얘랑 뭐한 선을 긋냐면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요 값 C1, 이런 C2가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를 우리는 평균값 정리라고 부르겠다라는 얘기인 거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게 롤의 정리, 얘가 평균값 정리라는 것을 완벽하게 또 외워주셔야 돼요.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 알았죠? 이런 거다. 알았죠? 어제 까먹을 거죠? 그림을 외우던가, 이걸 외우던가. 뭐 어려운 거 아니죠? 미분 0, 롤. 평균 변화율, 미분계수 같아진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 롤의 정리는 무조건 0대야. 네, 같을 때. 함수값이 같을 때. 저거는 이거다. 이거는 이거다. 알았죠? 요게 롤의 정리, 평값 정리. 어차피 까먹을 거 나도 알아, 진우야. 괜찮아. 원래 까먹는 거야. 하지만 나중에 맞아, 그랬었죠 라고만 해주면 돼요. 알았죠? 맞아요. 선생님 그대로 들었어요. 다시 다음번에 외울게요. 어차피 우리 이거는 기말 2학기 봄이니까. 알았죠? 우리 여름방학 때 다시 설명하면 선생님 맞아, 저 그거 기억나요. 세라면 그렇게 얘기해주면 돼. 선생님 저 배웠다. 알았죠? 자, 이거 가지고 우리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18번 롤의 정리. 자, fx가 x 더하기 1의 제곱 곱하기 x-2에 대하여 닫힌 구간 마루트 3부터 루트 3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모든 상수 c의 값의 합을 구하라. 미분에서 미분돼서 얼마 되는 거 구하라는 거야. 그냥 0 되는 거 찾으라는 거다. 그래서 저거 미분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미분하면 이 x 플러스 1, x-1 곱미분이죠. 앞에 거 가만히 있고 뒤에 거 미분해서 이렇게 돼서 얘를 묶어주면 x 플러스 1로 묶으면 2x-4에 더하기 x 플러스 1이 될 거고, 얘를 정리해서 x 플러스 1에 3x-3이 적으면 얘가 얼마 되는 거? 0 되는 것을 우리는 롤의 정리의 C값이다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x는 얼마 나와? 마일과 1이 나오겠고, 결국에는 요게 둘 다 범위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게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값이다라고 구한다라는 거다. 그냥 미분해서 0 되는 거 찾는 게 롤의 정리다라는 거죠. 뭐 대단한 거 아니죠. 그냥 롤의 정리는 미분 0 되는 거 범위 안에서 구하라는 거다. 자, 그 다음은 평균값 정리. 자, fx가 x제곱 마이너스 6x에 대하여 닫힌 구간 1부터 4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뭘 구하라? 상수 c를 구하라는 거다. 자, 그러면 뭐랑? 평균 변화율과 그 다음에 미분계수가 같아지는 c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 놈과 f'c가 같아지는 그러한 c를 1과 4 사이 범위 안에서 구하는 것을 우리는 평균값 정리라고 얘기할 거다.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
얘가 3분의 4를 집어넣으면 16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여기다 1이니까 1 빼기 6. 그러면 얼마야? 마이너스 8 그리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5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거나 얘랑 미분해서 2c 마이너스 6이 되는 거니까 5는 2c가 돼서 c는 얼마가 되겠다? 2분의 5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그런데 이차 함수에서의 평균값 정리는 애블이 다음과 같다라고 좀 알아두자. 2차 함수에서 이 문제가 A와 B의 임의의 점의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이 접선의 기울기랑 같아지는 얘를 구하는 게 얘가 C가 되는데 2차 함수에서 항상 얘는 2분의 A 플러스 B가 된다는 것을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차 함수에서의 항상 평균값 정리를 만족한 C는 두 양끝점의 중점이라고 알아두면 굳이 계산 없이 바로 구할 수 있기도 하다. 어차피 까먹을 거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까먹는 건 슬쩍 얘기하는 거야. 난 알고 있지? 넌 모르죠. 그렇게 알았죠? 해보면 항상 중점이야. 2차만 또 3차는 왜 안 돼? 3차는 없어. 그래 해봐야 된다. 알았죠? 2차 함수는 그러한 성질이 있더라. 알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빨리 구할 수가 있다 정도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0번. 자,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의 개수 구하기.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닫힌 구간 말부터 4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C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평균값 정리라는 것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그러한 C들을 구하는 것으로서 얘랑 뭐한 거? 평행한 접선이 이 안쪽에서 몇 개가 만들어지냐 이것이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를 구한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안쪽에서 얘랑 평행한 접선 몇 개 그릴 수가 있다. 지금 5개를 그릴 수 있다는 것은 그 C가 5개다라는 얘에 대해서 답은 5개다 라고 적는 게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다 라고 구해주는 거다. 답은 5개.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요. 그렇죠? 자, 평균값 정리의 변형. 자, fx가 x세제곱에 대하여 상수 세타가 다음을 만족할 때 그 세타를 h를 0으로 보낸 극한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자, 이 문제는 일단 요걸 보고 평균값 정리니? 라고 물어본다면 해당하는 요 모양을 우리가 조금 알고 있는 모양으로 바꿔보면 fa 더하기 h를 fa를 빼주고 누구를 나눠준다? h를 나눠주면 자, 이 식을 보고 뭐라고 해야 된다? 평균값 정리를 뜻한다 라고 이해를 해줘야 돼. 어디부터 어디까지? A부터 A 플러스 H까지의 평균 변화율과 얘와 얘 사이에 있는 세타 범위가 0과 1이니까 A에서 세타가 0과 1이니까 H가 0과 1을 앞에 곱한 여기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이것이 평균값 정리의 식이다라는 거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이 식을 직접 구해서 세타를 뭐에 관한 식으로 바꿀 거냐면 H에 관한 식으로 바꿔서 극한 구하라는 문제다. 그래서 이건 직접 한번 써봐야 되는 거다. 그래서 진짜 계산하면 이거 리미트를 붙인 게 미분계수야. 선생님 이거 F'A요. 이딴 소리 하면 혼나요. H를 0으로 보낸 게 F'A다. 또 이거 보고 선생님 이거 F' 일단 리미트? 알았죠? 분명히 누가 얘기하려고 그랬지. 내가 장담해. 한 명은 얘기하려고 내가 할 줄 안다. 이거 F'A인데 내가 그 생각하는 거 내가 다 알아. 자, 그래서 A 더하기 H를 저기다 집어넣어서 A 더하기 H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세제곱을 여기를 구해볼 거고 여기는 미분한 거에 저거를 집어넣으면 미분하면 다들 알죠? 3x 제곱이기 때문에
얘가 3에다가 A 더하기 세타 H의 제곱이다라는 식을 세워주겠더라. 자, 계산하면 당연히 좌변은 자, 다들 이거 3차식 전개 알죠? A 세제곱은 날라갈 거고 더하기 3A제곱 H에 더하기 3A H제곱에 더하기 H 세제곱이 남을 거고 얘는 3에다가 A제곱 더하기 2A 세타 H에 더하기 세타 제곱 H제곱이 될 거다. 그러면 여기는 H가 조금 지워지면서 착착착착하면 3A제곱 더하기 3AH 더하기 H제곱이다라고 써줄 수가 있다. 얘를 정리해보면 3A제곱 6A 세타 H 더하기 3 세타 제곱 H제곱이고 자,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자. 3A제곱이 날라가겠고 해당하는 얘는 세타에 관한 2차식이라고 정리가 가능해요. 따라서 얘를 0이라 그래서 세타의 2차로 내린 차수 정리를 하게 되면 3H제곱의 세타 제곱에 더하기 6AH의 세타에 그리고 나머지를 넘기면 마이너스 3AH 마이너스 H제곱이라는 식이 되겠다라는 거고 한 번 더 얘가 H로 묶이긴 한다. 그래서 H로 묶어주면 3H 세타 제곱에 더하기 6A 세타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H다 라고 정리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뭘 할 건데 세타를 H로 돌릴 거란 얘기야. 그 얘기는 이제 얘가 세타 제곱에 대한 2차식으로서 해당하는 세타의 근을 구해보겠다라는 거고 그 근이 결국엔 H로 표현돼. 왜? 얘가 0이 되는 근을 구하는 거니까. 자, 무슨 공식 한번 들어간다? 근의 공식 들어가면 세타는 짝수근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만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돼서 요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러면 요거 정리하게 되면 3H분의 마이너스 3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힘들어 진짜. 자, 9A 제곱에 더하기 9AH에 더하기 3H 제곱이 될 거다. 자, 이 중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라 그러면 이 중에는 플러스밖에 안 될 거다.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해당하는 여기가 세타라는 범위가 0과 1 사이가 될 건데 해당하는 여기가 마이너스면 전체적으로 음수가 되니까 안 돼서 여기 플러스가 되겠다라는 거다. 자, H를 0으로 보낼 겁니다. 이제 저기다가 집어넣어서 얘 0으로 가겠고요. 얘가 빵빵 얘가 3A가 되니까 얘랑 만나면 0분의 0꼴이죠. 뭐하죠? 유리화. 힘들어. 얘 제곱에서 얘 제곱을 빼겠죠. 그러면 뭐 남아요? 얘제곱 빼면은 남는 건 9AH 더하기 3H제곱과 여기 3H에다가 얘는 루트에 더하기 3A가 남을 거다라는 거죠. 그럼 H가 약분이 될 거고 이제 H 어디로 보내면 된다? 0으로 보내면 자, 얘 0이고 요거가 3A가 될 거고 얘 0으로 보내보면 얘 0 보내면 3A 여기 3A니까 총 6A가 돼서 얼마가 남는다? 2분의 1이 되겠다가 요거의 세타의 극한으로 보낸 답이다 라는 문제다 라는 거죠. 아마 1등급 만들기에도 이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보통 잘 안 푸는데 거기에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설명했고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식을 정리해서 해당하는 세타를 H로 돌봤더니 결국 세타에 대해 2차식에 대한 0을 근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해당하는 근의 공식을 통해서 근을 구했고 해당하는 요 세타를 리미트 H 0 보냈더니 0분의 0꼴이니까 유리화를 통해서 극한을 구했더니 2분의 1이다 정도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다.